처음엔 무서웠다. 시어머니란 존재가. 그런데 내가 울게 될 줄은 몰랐다. 차가운 바람이 현관문을 흔들던 늦가을 저녁, 대문 앞 우편함에 꽂힌 작은 쪽지 한 장이 있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이게 뭐지? 그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은 드림. 70여 년 삶을 살아온 그가 손녀의 이름도 쓰지 않는 간단한 서툰 글귀 한 줄에 피어오를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을 느꼈다. 정은, 저 글씨는 저번에 준 편지랑 같은 필체인데. 백미수는 요즘 들어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커 보일까 괜히 숨죽이는 날이 많아졌다. 딸처럼 굴 수도 없고 며느리라는 사람도 아직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은퇴 후 오랜만에 누군가의 집에서 지내는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아들 유준호의 집, 그리고 그 아내 이정은과 함께. 된장찌개 끓이긴 했는데 요즘은 다들 이런 거 안 먹는 거 아냐? 고춧가루는 좀 뺄 걸 그랬나? 아니, 이러다 맹탕이라 욕 먹겠지.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셨어요? 향 너무 좋은데요? 너무 짜지는 않았을까 걱정이네. 요즘 사람들은 좀 담백하게 먹는다면서. 저는 이런 찌개 진짜 좋아해요. 친정엄마 음식 생각나네요. 백미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오래된 벽돌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집 정은이란 애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백미수는 스스로의 손을 탁자 밑에서 꽉 쥐고 있었다. 사소한 칭찬에도 움츠러드는 건 그동안 쌓인 오해가 너무 깊기 때문이었다. 3년 전 결혼식 날을 회상해 본다. 요즘 애들이야 다 알아서 산다지만 그래도 어른 앞에서는 예를 지켜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고개는 숙이는데 마음은 안 보인다. 저 눈빛 뭐지? 백미수는 정은의 조용한 눈빛이 항상 불편했다. 잘하려는 마음도 알겠지만 늘 벽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녀가 부엌에서 들은 아주 짧은 대화가 마음을 조금 바꿔놓았다. 유시아야, 오늘은 할머니가 밥 해주신대. 우와, 할머니 밥 맛있겠다. 그치? 저런 걸 그냥 들으면 눈물이 나려 하네. 그날 백미수는 밥을 3번이나 더 지었다. 똑같은 된장찌개를 김치찌개로 다시 멸치국으로. 무언가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때때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된다. 한 집에 산다는 건 단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게 아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구조에서의 동거는 말하지 않는 감정들이 벽처럼 쌓이는 시간이었다. 백미수는 점점 느끼고 차가운 바람이 현관문을 흔들던 늦가을 저녁, 대문 앞 우편함에 꽂힌 작은 쪽지 한 장이 있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이게 뭐지? 그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정은 드림. 70여 년 삶을 살아온 그가 손녀의 이름도 쓰지 않는 간단한 서툰 글귀 한 줄에 피어오를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을 느꼈다. 정은, 저 글씨는 저번에 준 편지랑 같은 필체인데. 백미수는 요즘 들어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 커 보일까 괜히 숨죽이는 날이 많아졌다. 딸처럼 굴 수도 없고 며느리라는 사람도 아직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녀는 은퇴 후 오랜만에 누군가의 집에서 지내는 사람이 되었다. 자신의 아들 유준호의 집, 그리고 그 아내 이정은과 함께. 된장찌개 끓이긴 했는데 요즘은 다들 이런 거 안 먹는 거 아냐? 고춧가루는 좀 뺄 걸 그랬나? 아니, 이러다 맹탕이라 욕 먹겠지. 어머니, 된장찌개 끓이셨어요? 향 너무 좋은데요? 너무 짜지는 않았을까 걱정이네. 요즘 사람들은 좀 담백하게 먹는다면서. 저는 이런 찌개 진짜 좋아해요. 친정엄마 음식 생각나네요. 백미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오래된 벽돌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 집 정은이란 애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백미수는 스스로의 손을 탁자 밑에서 꽉 쥐고 있었다. 사소한 칭찬에도 움츠러드는 건 그동안 쌓인 오해가 너무 깊기 때문이었다. 회상 3년 전 결혼식 날, 요즘 애들이야 다 알아서 산다지만 그래도 어른 앞에서는 예를 지켜야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고개는 숙이는데 마음은 안 보인다. 저 눈빛 뭐지? 백미수는 정은의 조용한 눈빛이 항상 불편했다. 잘하려는 마음도 알겠지만 늘 벽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녀가 부엌에서 들은 아주 짧은 대화가 마음을 조금 바꿔놓았다. 유시아야, 오늘은 할머니가 밥 해주신대. 우와, 할머니 밥 맛있겠다. 그치? 저런 걸 그냥 들으면 눈물이 나려 하네. 그날 백미수는 밥을 3번이나 더 지었다. 똑같은 된장찌개를 김치찌개로 다시 멸치국으로. 무언가 주고 싶은데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은 때때로 이런 방식으로 표현된다. 한 집에 산다는 건 단지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게 아니다. 특히 며느리와 시어머니라는 구조에서의 동거는 말하지 않는 감정들이 벽처럼 쌓이는 시간이었다. 백미수는 점점 느끼고 있었다. 정은은 분명 좋은 아이다. 하지만 편한 아이는 아니었다. 왜 저렇게 조용할까? 말 좀 해보지. 그래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 텐데. 어머니, 내일 제가 아침 할게요. 너무 번거로우시죠? 괜찮다.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밥하는 거지 뭐. 그래도 요즘 날씨도 추운데 너무 무리 마세요. 정은은 늘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말투엔 분명 예의가 있었지만 미수는 늘 그 속에서 거리를 느꼈다. 저렇게 조심조심 말하는 것도 나를 어려워해서겠지. 내가 잘못된 건가? 나레이션. 하지만 정은도 혼자만의 고민이 있었다. 이정은 친구와의 문자. 시어머니가 좋은 분인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지? 내가 아직 며느리란 자리가 익숙하지 않은 걸까? 나레이션. 정은은 집안일을 할 때마다 뒤에서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느낌에 스스로를 계속 다그쳤다. 그리고 그 시선이 실제로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 숨이 막혔다. 백미순 회상. 나도 처음엔 그랬지. 처음 시어머니 댁에 들어갔을 때 매일같이 시계를 보며 하루가 가기만을 바라서 그땐 그게 그냥 사는 거라 생각했지. 미수는 지금의 정은을 보며 어쩌면 그때의 나를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는 며느리를 미워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 다만 가까워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를 뿐이었다. 시아야, 할머니는 널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엄마한테 조금 서운한가 봐. 그 애 마음이 깊은 애였구먼. 이제 둘의 간격은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보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봄날이었다. 이정은은 예정일보다 2주나 빨리 진통이 왔다. 어머니, 내가 너무 아파요? 예, 진우는 아니 정은아. 이거 그냥 진통이 아니야. 병원부터 가자. 백미수는 우산도 챙기지 않은 채 비를 뚫고 정은을 부축하며 택시에 올랐다. 기사 양반 빨리 좀 가줘요. 얘가 지금 첫 아이 낳는다고.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갑자기. 그깟 미안하단 말은 집어치워. 지금 넌 내 아기를 낳는 중이야. 백미수는 순간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은 듯 정은을 딸처럼 다루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분만실로 들어가기까지 백미수는 오직 정은의 옆에 있었다. 윤숙이 당신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내가 며느리 손을 잡고 애 낳는 걸 응원하게 될 줄. 그리고 몇 시간 후 분만실에서 울음소리가 터졌다. 아기 유시아, 희고 작은 손을 가진 생명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다. 아기 잘 태어났습니다. 건강해요. 그래,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 우리 손녀야, 시아야. 내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꼭 기억해야 해. 그날 밤 병실 침대에 누운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그날 우산도 없이 저 데리고 택시 타셨잖아요. 그거 평생 못 잊을 거예요. 그깟 일로 감동하면 안 돼. 내가 앞으로 더 잘할 거거든. 그리고 정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시어머니의 손을 따뜻하다고 느꼈다. 아기 유시아가 태어난 지 3달이 지났다. 이정은은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복직이 기쁜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했다. 그 사이 아이를 돌봐준 건 시어머니 백미순이었다. 하지만 서로 배려하던 두 사람 사이엔 작은 오해 하나가 금처럼 갈라지기 시작했다. 아이구야, 왜 이렇게 갑자기 울어, 시아야. 어머니, 분유 시간 아니에요? 왜 우유 안 먹였어요? 분유를 조금 늦췄는데 얘가 잘 놀고 있었어. 이따가 같이 먹이려 그랬지. 그래도 아기가 리듬이 중요해서요. 너무 자주 바뀌면 잘 안 자서. 정은은 정중하게 말했지만 미순의 귀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로 들렸다. 그래, 젊은 애들 방식이 따로 있지. 내가 괜히 끼어드는 건가?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생겼다. 이정은의 회사 동료가 급히 연락을 해와 정은이 하루 종일 자리를 비우게 됐다. 어머니, 오늘 하루만 시야 좀 부탁드릴게요. 일 끝나는 대로 바로 올게요. 그날 오후 유시아가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미수는 멘붕 상태에서 아기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단순 감기입니다. 열은 금방 내릴 수 있어요. 휴, 애가 갑자기 우니까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녁 늦게 돌아온 정은은 응급실 기록을 확인하고 다급하게 물었다. 어머니, 시야가 39도까지 올랐었네요. 왜 저한테 바로 연락 안 하셨어요? 내가 바쁜 줄 알았지.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이정은 목소리를 낮추며 그래도 아이 일은 제가 알아야 해요. 저 엄마니까요. 나레이션. 그 말은 정은도 의도하지 않은 진심이었지만 백미순의 마음에는 비수가 되어 박혔다. 백미순 혼잣말. 나는 엄마가 아니지. 그저 시어머니일 뿐이니까. 그날 밤 백미수는 조용히 정은의 방 앞에 작은 종이 봉투를 두고 돌아섰다. 그 안에는 정은이 아기 용품을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결제하지 못했던 온라인 쇼핑 내역과 그 가격만큼 정확히 맞춰 담은 현금 봉투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쪽지 한 장. 쪽지 내용, 미순의 글씨. 정은아, 나는 아이를 다 키워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배우고 있어. 부족한 엄마지만 시어머니지만 그저 내 옆에 있고 싶은 마음만은 진짜야. 어머니, 이렇게 그들의 오해는 눈물과 함께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가까워질 무렵 백미수는 자신의 몸 상태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자주 느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밤마다 식은땀이 났으며 손끝이 시리고 머리가 멍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런 거야. 나이 들어서 다 그렇지 뭐. 괜히 말 꺼냈다. 걱정만 사겠지. 그녀는 가까운 내과에 홀로 다녀왔다. 검진 결과는 심장 기능 저하 및 협심증 초기 증상. 담당인은 입원과 정밀 검사를 권했다. 이 연세에 방치하면 위험해집니다. 정밀 검사와 치료는 꼭 하셔야 해요. 치료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녀는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이 숨겨둔 적금 통장을 들고 조용히 병원에 입원했다. 며칠 후 이정은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어라, 어머니 옷이 없네? 침대도 정리돼 있고.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미수는 받지 않았다. 준호야, 어머니 이상해. 아무 말도 없이 외출하신 것 같아. 엄마가 요즘 자주 숨 가쁘다 하시더니 혹시 병원 가신 건 아닐까?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정은과 준호는
결국 미순이 입원한 병원에 도착했다. 어머니, 대체 왜 말도 없이 여기 계세요? 아니, 그게 그냥 정기검진이라. 엄마, 의사가 입원 권했다고 했대요. 정은이랑 나를 뭘로 보고 이걸 숨기세요? 내 병이잖아. 내가 책임져야지. 너희한텐 부담 주기 싫었어. 정은은 말없이 의자에 앉았다. 손을 꼭 쥐고 있던 그녀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어머니, 저 시아 낳고 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내 몸도, 내 마음도. 근데 어머니가 옆에 있어서 그걸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게도 어머니가 있어야 해요. 이건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날 밤 병원 복도에 나란히 앉은 두 여인은 오래된 상처를 덮지 않고 서로의 옆구리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웃고 있었다. 며칠 후 정은은 병원비 영수증을 요청했다. 간호사가 건넨 봉투 속엔 뜻밖의 편지가 함께 들어 있었다. 보호자 되시는 분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갈한 글씨로 적힌 편지 한 통이 있었다. 정은아, 언젠가 너도 누군가의 엄마이자 며느리로서 여러 역할을 살아가겠지. 나는 내가 그 모든 자리에 정은이라는 사람으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부족한 시어머니였지만 내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자주 해. 이건 그냥 나의 작은 고백이야. 정은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래도록 울었다. 이번엔 누구도 모르게 그녀가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엄마라 부르고 싶었던 밤이었다. 모든 관계는 쌓이고 또 때로는 무너지며 깊어간다. 아무리 서로를 이해하게 되더라도 서로의 본질까지 다가가는 길은 짧지 않다. 백미순과 이정은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함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만 사소한 오해 하나가 그들을 다시 흔들었다. 어머니, 시아 오늘 낮잠은 잘 잤나요? 밤새 안 깨면 좋을 텐데. 아휴, 낮에 너무 울어서 겨우 재웠지 뭐. 낮잠 안 자게 하려고 계속 놀아줬더니 허리가 빠지겠어. 아, 낮잠 안 재우셨다고요? 어머니,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시아는 낮잠을 제대로 자야 밤에 통잠 자요. 내가 시아를 안 키운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알아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아서 하시다가 밤새 깨면 제가 내일 발표 못 나갈 수도 있어서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은은 말하고 나서 입을 다물었고 미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방해가 되는 거네. 너한테 내보다 나보다 회사가 먼저구나.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앞으로는 시야 봐달라는 말 하지 마. 그럼 불편할 일도 없을 테니까. 정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의도한 말은 아니었지만 미순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벽처럼 돌아왔다. 그날 밤 백미순은 거실에서 혼자 잠들었다. 이불도 깔지 않은 소파 위 작은 무릎 담요 하나를 덮은 채였다. 어머니, 왜 거기서 주무세요? 방에 들어가세요. 여기 바닥이 시원하더라. 그냥 둬. 그 말에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죄송하다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밤이었다. 그저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진 조각들로 서로를 바라보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걸 서로 모르고 있었을 뿐이다. 며칠간 말없이 지나간 시간 속에서 백미수는 이전보다 말수가 줄어들었다. 이정은도 바쁜 업무에 치여 깊은 대화를 피했고 두 사람은 눈길을 마주칠 때마다 묘한 죄스러움과 머뭇거림만을 공유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수는 정기 심장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병원 복도에서 대기 중이던 그녀는 낯익은 뒷모습 하나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박영희? 그 이름에 돌아선 여인은 젊은 시절 교직 생활을 함께했던 친구 박영희였다. 예전엔 둘도 없는 절친이었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아온 지 15년이 넘었다. 어머, 미순이 너 맞아.
세상에, 살아 있었구나. 살아 있었지. 너도 참 얼굴은 하나도 안 변했네. 둘은 병원 커피숍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말을 꺼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땐 내가 너무 미안했어. 너한테 그 일 덤터기 씌우고 도망치듯 사직 써내고. 됐어.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도망치고 싶은 날이 있잖아. 그 짧은 사과와 용서는 오랜 오해의 무게를 내려놓게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백미수는 자신이 요즘 겪고 있는 시어머니로서의 삶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남이 된 기분이야. 그 아이, 너 대신 병원비 냈다는 며느리 맞지? 그걸 어떻게? 너희 병원 간호사가 우리 조카야. 자랑처럼 얘기하더라고. 요즘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비 다 내고 밤마다 간병도 도와주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백미수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지레짐작으로 느꼈던 거리감과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정은의 배려였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나는 왜 그렇게 나만 상처받고 있는 줄 알았을까? 그날 집에 돌아온 백미수는 조용히 손녀 유시아의 볼을 쓰다듬으며 한 문장만을 대내었다. 내가 너무 많이 늦었니? 그날 저녁 백미수는 일부러 거실 불을 켜두지 않았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조용한 밤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고 그 사이 그녀는 주방에서 소리 없이 미역국을 끓였다. 정은이 퇴근하던 시간이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들어와. 오늘 좀 추웠지? 네. 비가 와서 몸이 으슬으슬하네요. 정은은 그날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럽다고 느꼈다. 그리고 식탁에 올라온 미역국 냄새가 왠지 모르게 따뜻했다. 어머니, 저 며칠 전엔 죄송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정은아, 나 내 맘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어. 저도요. 사실 어머니가 저 싫어하시는 줄 알았어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서. 그래서 늘 말조심하게 되고 조심조심 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나는 내가 날 멀리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다가가지를 못했지. 그날 밤 두 여인은 처음으로 상대방을 오해하고 있었던 시간을 털어놓았다. 서운했던 기억, 말하지 못했던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시간을. 정은아, 내가 너한테 서운했던 거 사실 별거 아니었어. 그저 윤숙이도 없고 준호도 바쁘고 그 사이에 너마저 조용하니까 나 혼자 세상에서 밀려난 느낌이었거든. 어머니도 외로우셨군요. 저도 많이 외로웠어요. 긴 밤이었다. 하지만 그 밤이 두 사람 사이에 드리워졌던 10년 가까운 오해의 시간을 하나하나 녹여주는 밤이기도 했다. 그날 밤 정은은 자기 전 남편 준호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 엄마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한 분이야. 내가 미안했어. 그 후로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다.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을 읽게 되었다. 하지만 오래된 상처는 꼭 한번 표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하루 전날 저녁 식사 중이었다. 어머니, 이 깨십장아찌 예전에 저한테 너무 짜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 내가 그런 말 했었어. 네. 그날 저 울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추억이 됐네요. 그 말에 미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갑자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은아, 그때 내가 미안했다. 사실은 그때가 제일 외로웠어. 너희는 너희대로 바쁘고 나는 괜히 살아서 눈치나 보는 사람 같았어. 어머니,
그래서 괜히 깨씹히 짜다고 했다. 사실 맛있었어. 그거 내가 정성 들여 만든 거라는 거 나도 알았어. 저도요. 어머니가 칭찬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미움받는 줄만 알았어요. 더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죠. 두 여인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다.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 속에 진심이 담겼고 그 진심은 결국 둘의 마음을 안았다. 정은아, 이제는 그냥 정은이라고 불러도 돼. 저도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백미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정은의 손을 감싸쥐며 입술을 앙다물었다. 왜냐면 그 한마디를 들은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파서 말을 꺼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은 분명히 대답하고 있었다. 그래, 내 딸아. 고맙다. 진심은 말보다 오래 기억된다. 그날 이후 정은과 미수는 이전보다 더 자주 웃고 더 자주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정은은 어느 날 작은 마음의 빚을 갚고 싶어졌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이게 뭐니? 그녀가 꺼낸 것은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수첩이었다. 겉표지엔 우리의 기록, 내지에는 자필로 쓴 작은 글과 사진, 함께한 시간들, 싸우고 화해했던 날들, 그리고 며느리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는 시어머니지만 저는 딸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턴 어머니도 엄마라고 불리길 바라요. 이 책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증거예요. 이런 걸 다 만들고 너 진짜 눈물 나게 하려는 거냐? 네, 작정하고요. 그날 미수는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글씨로 한 문장을 적었다. 이정은 내 딸로 인정함. 2025년 봄 백미순 친필. 그리고 밑에는 서툰 하트 하나가 그려져 있었다. 이게 내 인생 처음 쓰는 사적인 계약서네. 그리고 제일 기쁘다. 그 작은 수첩은 이제 그들 모녀 사이의 화해의 증서가 되었다. 둘만 아는 비밀처럼 조용히 책꽂이 가장 안쪽에 꽂혔다. 1년 전 세상에 첫 울음을 터뜨렸던 유시아가 이제는 두 발로 서서 장난감을 움켜쥘 만큼 자랐다. 그 생일이 다가오자 정은은 작지만 의미 있는 돌잔치를 준비했다. 백미수는 요즘 들어 자주 웃었고 가장 신나 보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였다. 정은아, 이거 간 괜찮니? 시아가 먹을 거니까 좀 덜 짰어. 너무 맛있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엄마라고 불렀어요. 이제 불러도 되죠? 아이고, 그럼 지금 세상 다 가진 기분이야. 그날 작은 거실엔 정은과 준호의 친구들 그리고 이웃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지아는 커다란 돌 상 앞에 앉아 있었다. 시아야, 지금부터 내 운명이 걸린 돌잡이야. 책을 잡으면 학자, 시를 잡으면 장수, 돈이면 부자. 근데 요즘 애들은 다 리모컨이래요. 그럼 미래엔 유튜버인가요? 우리 손녀는 뭐든 할 수 있어. 지아가 잡은 것은 다름 아닌 붓.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쪽지 하나. 그 쪽지에는 정은과 미순이 함께 쓴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 시아가 어디서든 사랑받고 누구에게든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지아는 복도 많네. 할머니, 엄마가 둘 다 이렇게 정성스럽다니. 이제는요. 저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날 밤 돌잔치가 끝난 뒤 거실에는 헬륨 풍선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식탁 위에는 쓰다 남은 생크림 케이크 조각이 조용히 남아 있었다. 정은과 미수는 나란히 앉아 그 조각을 반씩 나눠 먹었다.
이렇게 시아 생일도 함께 보내고 내가 참 오래 살긴 잘했구나 싶다. 엄마, 내년에도 같이 해요. 그 다음 해에도 계속. 그리고 그 순간 백미수는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그날 시어머니가 울었단 말. 그게 바로 오늘이구나. 백미수는 퇴직 후 동네 복지관에서 작은 봉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집 안에만 있으면 살아있는 느낌이 나지 않아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젠 그 일이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이정은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됐다. 엄마, 복지관 이름이 적힌 앞치마네요. 거기서 뭐 하세요? 밥 좀 푸는 거지 뭐. 가끔은 책 읽어주기도 하고. 별건 아니야. 저도 같이 가도 돼요? 그 말에 미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딱히 반대한 적은 없었지만 며느리와 함께 어딘가에 간다는 말이 이토록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다. 오늘은 며느님도 같이 오셨네요. 그럼요. 이제는 딸이에요. 우리 집 최고 며느리. 그만 좀 하세요, 엄마. 함께 배식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밥을 푸고 손자 얘기를 꺼내 웃고 있는 그날의 백미수는 한결 젊어 보였다. 이정은은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SNS에 이렇게 적었다. 나를 딸이라 불러준 사람, 나를 시아의 엄마로 만든 사람, 나의 엄마, 백미순 여사님과 함께한 봉사의 하루. 그 글엔 친구들이 수많은 댓글을 달았다. 지아 할머니, 너무 멋지시다. 정은아, 너 진짜 복 받았다. 이런 가족 이야기 너무 감동이야. 백미수는 그날 저녁 스마트폰으로 그 글을 보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런 게 엄마 되는 거구나.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을 움직여 생애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댓글을 달았다. 우리 정은이 내가 더 많이 배운다. 사랑한다. 시간은 흐른다. 모든 순간은 지나간다. 그러나 진심은 누군가의 마음속에 유산처럼 남는다. 그날의 시어머니 백미순. 그녀는 지금 평생을 살아온 작은 집의 마당에 앉아 한 손에는 바느질, 다른 한 손에는 유시아의 작은 손을 잡고 있다. 시아야, 이 천은 내 엄마가 어릴 때 쓰던 베네저고리 천이야. 할미가 그거 다시 꿰매서 인형 이불 만들려는 거야. 이부. 할머니, 그래, 그래. 우리 시아도 바느질 배워야지. 그리고 집 안 한쪽엔 이정은이 프레임에 넣어 액자로 만들어 둔 수첩 한 권이 있다. 바로 그들의 화해의 증서.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우린 가족입니다. 피보다 진심으로 묶인 가족입니다. 이 진심은 다음 세대로 전해질 것입니다. 시아야, 넌 복이 많은 아이야. 넌 엄마의 엄마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 말에 미수는 마당에서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봤다. 그곳엔 오래전 세상을 떠난 남편 윤숙이도 어쩌면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랐다. 여보, 나 잘 살았지? 이제야 내 진짜 딸 하나 생겼어. 그리고 그날 밤 정은은 자신의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그날 시어머니가 울었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됐다. 사랑은 가장 오래된 오해를 풀어주는 힘이란 걸.